송은재TV 시작합니다.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화제입니다. 백악관에서 열린 만찬장에서는 정말 깜짝 노래죠. 아메리칸 파이 윤석열 대통령이 노래를 불러서 전 세계적인 이목을 집중을 시켰습니다. 대통령이 만찬장에서나 참 드문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래를 불렀다. 또 어제는 미국 연설에서 상하원 500여 명의 의원 앞에서 영어로 연설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준비도 많이 했고 쉬운 영어로 굉장히 좋은 발음으로 모두 알아들을 수 있게 미국 의원들이 모두 호응할 수 있게 그래서 26번의 기립박수가 나왔고 60번의 박수가 나왔다. 연설문 내용을 제가 들여다봤는데 굉장히 잘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의원 하나하나마다 또 거기에 관계되는 지금 미국 의회의 중심이 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잘 공감하는 그런 내용으로 꾸며졌다. 중간중간에 조크까지 섞어가면서 BTS나 블랙핑크가 백악관은 자신보다 먼저 갔지만 미국 의회는 BTS나 블랙핑크보다 자신이 먼저 왔다라고 하는 조크. 윤석열 이름은 모르겠지만 BTS는 모두 알았을 것 아니냐 이런 조크들이 많은 호응을 불러일으켰고 우리 현대, 삼성 모두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그 각 주마다 대표하는 의원들이 있으니까 모두 의원 한 사람 한 사람과 이렇게 시선을 맞추는 공감하는 연설이 끝나고 난 뒤에도 이제 사진도 찍고 사인도 해주는 내용도 좋았고 쉬웠고 영어 발음도 좋았고 굉장히 앞뒤로 행사 전체가 말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스타가 됐습니다. 이런 게 필요하다. 미국에서의 정말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정상외교를 얼마만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인상이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는데 충분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영어로 이렇게 직접적인 연설을 하는 것, 미국 의회에서 미국 의원들과 직접 소통하는 것, 이게 이승만 대통령도 그랬고 또 직전에는 박근혜 대통령도 영어로 연설을 했습니다. 아마 이승만 대통령은 영어가 굉장히 발음도 좋고 굉장히 자연스러웠을 겁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때의 일입니다. 조크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생활 영어는 곧잘하지만 발음이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니까 발음이 굉장히 좀 느리고 발음이 좋은 편은 아니었죠. 그래서 당시에 나온 농담입니다. 미국 의회의 의원들이 DJ도 영어로 연설을 했는데 DJ 영어 연설을 들으면서 미국 의회의 의원들이 참 한국말이 영어와 비슷하다. 미국말과 참 비슷하다라고 하면서 서로 수근수근 거렸다라고 하는 농담입니다. 이제 그만큼 이 영어 발음이 참 연세 드신 분들 또 문제가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영어 발음도 좋았고 쉬웠고 내용도 알찼다. 500명의 의원들과 하나가 되는 그런 내용으로 꾸며졌다. 44분 동안 영어 연설을 했습니다. 중간에 자연스럽게 애드립으로 농담까지 하면서 BTS라든지 블랙핑크 사실은 잘 블랙핑크나 BTS 노래를 잘 들을 일은 없습니다만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이제 모두 다 전 세계가 아는 가수들이니까요. 또 윤석열 대통령이 그 아메리칸 파이 그 노래를 부른 것, 그 노래를 선곡한 이유가 바이든 대통령의 장남이 일찍 세상을 떠났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장남과 함께 부르던 노래였다. 그런 부분도 이제 코드를 맞추는 세심한 이렇게 의전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의전에서 가장 핵심은 코드를 맞추는 것이죠. 소통할 수 있는, 감흥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제는 또 김건희 여사 이야기도 화제가 됐습니다. 만찬장에서 김건희 여사도 하얀 드레스를 입었는데 안젤리나 졸리도 하얀 드레스를 입었다. 둘이 같이 같은 테이블, 메인 테이블에 앉았는데 많은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안젤리나 졸리는 정말 유명한 미국 전 세계적인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젤리나 졸리와 김건희 여사가 함께 이렇게 악수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김건희 여사를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전 세계의 최정상급 영화 배우, 최정상급의 뭐 정상들의 부인 어디에 내놔도 이때까지는 솔직히 좀 연세나 이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김건희 여사는 뭐 자연스럽게 거의 오랫동안 만나왔던 친구들처럼 이 외모나 또는 하는 이 행동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야 하지 않습니까? 이 영화 배우들은 그런 부분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 연출, 행동이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굉장히 잘 어울린다라는 안젤리나 졸리와 김건희 여사가 이 케미가 잘 맞는 그런 모습이 상당히 놀랍고 또 뭐 뿌듯한 일이기도 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갈수록 이제 이 대통령 영부인으로서의 역할, 자리를 잡아간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꾸 시비를 거는 부분이 있고 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어제 특검도 또 패스트트랙에 태웠는데 민주당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게 정상 외교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헐뜯기만을 하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국민 정서라는 것도 있는데 전체적인 국민, 민주당 지지층만 바라보고 정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렇게 사실 영부인이라는 게 뭐 굉장히 예우상으로는 대통령의 부인인데 민간인입니다. 뭐 어떤 이 관련 법도 없고 해서 어떤 예우를 해야 되는지 뭐 어떤 권한이 있는지 전혀 없습니다. 민간인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참 애매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법안이 있습니다. 영부인 관련 법안이. 그런데 우리는 영부인과 관련된 뭐 법안이 없습니다. 정해진 권한도 없고 예우에 관한 뭐 법안도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인과 같다라는 건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렇게 헐뜯기를 하다가 국면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통령의 부인, 정말 뭐 어떤 권한도 없는 상태인데 이렇게까지 대통령의 부인을 윤석열 정부를 흔들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공격을 하는 것이 국민 정서가 바뀔 것이다. 그러면 민주당이 호되게 정말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경고해 둡니다. 많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성과는 역시 핵이었습니다. 북한 핵에 대해서 거의 우리도 이제 완전히 발언권을 갖는 사실상의 핵 공유다. 미국과 한국이 핵을 공유하는 것이다. 북한 핵에 대해서 우리도 이제 핵 방패를 발언권을 갖는, 특히 만약 북한이 핵으로 공격한다면 어떻게 보복하겠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이 만약 핵으로 공격한다면 김정은 정권을 괴멸시키겠다. 아마 미국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또 처음 듣습니다. 그런 강력한 이제 핵 방패를 가졌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세계적인 외교 무대에 미국이라고 하는 이 큰 무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세계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많은 이런 개인적인 또는 우리 한국의 매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우리도 이제 총체적으로 우리 국격이 이만큼 높아졌다라는 걸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서 이렇게 미국 의회에 그렇게 격찬을 받고 이래 환호를 받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 의회, 국회에서는 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패스트 트랙을 태웠습니다. 또 대장동 관련해서 50억 클럽 패스트 트랙을 태웠습니다. 또 간호사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히고 있는데도 우리 국회에서는 이런 짓거리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모두 국민의힘이 퇴정하고 난 뒤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 패스트 트랙을 태우면 이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내년 1월쯤에 이제 이 법안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데 총선을 앞두고 논란을 만들자. 이게 지금 민주당의 의도입니다. 하필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서 연설하는 어제 민주당이 이런 짓거리를 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민주당은 지금 당이 아닌 정도입니다. 당 내부에 이 돈봉투 게이트 때문에 169명, 이제 170명의 이 의원들이
아비규환 상태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물어뜯고 또 누가 명단에 올랐느냐, 명단이 지금 10개 가까이가 떠돌고 있습니다. 돈봉투 현역 의원들의 명단입니다. 거기에 이름이 오른 현역 의원들은 모두 고소고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안 받았다. 이 지금 지역구가 발칵 뒤집어졌거든요. 왜냐하면 뭐 국회의원이라는 건 언제나 경쟁자가 있기 때문에, 여당도 경쟁자지만 야당 내부에서도 경쟁자가 있기 때문에 고소고발을 무조건 합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명단을 비교해 보면 확실하게 돈을 받은 의원인데도 고소고발을 합니다. 뭐 여러 명이 있습니다. 지금 고소고발을 한 사람들이 강선우를 비롯해서 허종식 여러 명이 고소고발을 하고 자기는 안 받았다라고 하고, 김용민, 이수진 모두 장경태까지 고소고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정훈 의원은 뭐 모두 169명이 모두 나서서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고백을 하자, 자백을 하자, 자발적으로 나서서 고백 운동을 하자, 뭐 이렇게 제안을 해서 자기만 살려고, 너 혼자 살려고 그러느냐, 이런 쇼가 어디에 있습니까? 170명의 의원이 모두 나서서 나는 돈 안 받았다, 돈 봉투 안 받았다, 이 고백하는 것, 전 세계 의회사에 남을 일입니다. 참 이런 창피스러운 일을 하자라고 해서 동료 의원들은 또 너 혼자 살겠다고 지금 그런 짓거리를 하느냐,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거기에다 또 재밌는 것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이 공천권을 쥘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낙천권은 확실하게 송영길이 쥐었다. 낙천권. 그러니까 송영길 입에서 이름이 튀어나오는 현역 의원은 날아간다는 겁니다. 지금 뭐 민주당 내부에서도 모두 출당시켜라, 제명시켜라, 지금 국회의원직을 뺏어라 이러고 있기 때문에 낙천권을 송영길이 쥐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송영길이 낙천권을 쥐었습니까? 이정건이 쥐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정건의 녹취록, 이정건의 진술에 따라서 지금 현역 의원들이 모두 목이 날아갈 형편이다. 사실은 검찰이 쥐고 있죠.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서도 10여 명의 현역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돌렸다라고 적시를 했고, 이정건의 녹취록에도 봉투 10개를 만들었다, 또 다른 몇 개를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녹취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역 의원 20명 또는 그 이상 현역 의원들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 민주당이 지금 검찰에 애원을 하는 형편입니다. 제발 좀 명단 밝혀달라, 아예. 명단을 아예 공개 좀 해달라. 돈 안 받은 사람이라도 살자. 지금 이런 형국이 되어 있습니다. 검찰이 이걸 왜 밝힙니까? 수사의 진행 속도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검찰은 수사에 갈 뿐입니다. 증거와 진술에 따라서 검찰은 돈 봉투 수사를 할 뿐입니다. 그만큼 민주당이 지금 엉망진창이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민주당이 된 데는 돈 봉투 게이트가 심각하기도 하지만 이재명이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방탄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형편입니다. 자체 진상조사도 할 수가 없다. 내부 분란만 일어날 것이다. 또 진상조사한다라고 해서 뭐 어느 국민이 그걸 믿겠습니까? 이재명이 어제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상황이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정당이, 공당이 당내 선거에서 돈 살포가 이루어졌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이 검찰만 쳐다보고 있는 이런 형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검찰 수사에 따라서 민주당이 완전히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게 지금 이재명은 이런 위기 앞에서도 자신 혼자 살겠다고, 이런다고 자신이 혼자 사라지는지 참 의문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버틸 때까지 버텨보겠다. 야당, 민주당의 이런 파행, 입법 독재 언제까지 지켜봐야 되는지 진절머리가 난다라고 하는 국민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